다른 기업들의 좀 움직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첫 번째는 퀄컴입니다. 퀄컴 오늘 4%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퀄컴은 뭐 통신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최근에 이 통신용 반도체 애플에 대한 매출이 약간 좀 흔들릴 위험이 있으면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쪽을 더 강화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이죠. 네, 퀄컴이 반가운 소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에 이 5G 모뎀을 공급을 해왔는데, 이게 2023년까지 기존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퀄컴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큰 고객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계약이 2026년까지 이제 연장이 됐다라는, 그래서 연장 계약을 했다라는 이 소식을 오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고 시장에서는 애플이 5G 모뎀 자체 개발하는 거 많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나 보다 라고는 좀 해석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퀄컴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매출처라던가 제품이라던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더 벌었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다만 퀄컴에서는 2026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을 기준으로 이 내부 칩셋의 우리의 점유율이 한 20%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뭐 자체적인 거든 뭐든 간에 아마 퀄컴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 부분 낮출 것 같아라고 퀄컴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좀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독점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걸 계속 알고 그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오늘 뭐 뉴스에서 다 좀 녹아졌고요. 자, 두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도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우리 메타인데, 자, 메타에서는 뭐 자체 발표한 것보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했냐면, 메타가 내년 출시를 목표로 매우 강력한 새로운 AI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아마 요 새로운 AI 시스템이 뭐냐 하면, 앞서 이 메타가 지난 7월에 거대 언어 모델 라마2 오픈 소스를 공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에서도 지금 오픈 소스를 공개하듯이 메타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오픈 AI에서는 챗 GPT-4 개발해서 이제 상용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것,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요 챗 GPT-4에 거의 버금가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벤치마크의 이 벤처 캐피털 투자자 빌 걸리는 메타의 요 AI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찬사를 하면서 요 메타의 라마 AI 모델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다. 그러면서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온다면 정말 기대할 수 있다라는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JM 스모크입니다. 이 기업은 7% 오늘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JM 스모커 저는 자주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뉴스도 외신에서는 꽤 크게들 다뤘길래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 JM 스모커는 잼, 그러니까 과일잼이죠. 뭐 딸기잼이나 뭐 이런 거, 잼, 커피, 젤리 등 이런 포장식품과 반려동물의 사료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스모커가 호스티스 브랜즈를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호스티스 브랜즈는 오늘 이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19%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스모커는 뭔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고, 호스티스는 뭔가 잘 팔렸다라는 느낌을 시장에서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호스티스 브랜즈는 어떤 기업이냐 봤더니, 얘는 아마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과자인 것 같은데, 트윈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도 왜 쿠쿠다스 케이크처럼 이렇게 완전한 케이크는 아닌데 그냥 케이크 같은 과자, 그런 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윈키가 되게 유명한 과자인 것 같은데, 요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요 호스티스 브랜즈는 그동안 2번의 파산을 겪었었고, 2026년이 아니라 2016년에 그동안 또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을 하기도 했던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건데,
총 56억 달러, 주당 34.25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주가가 거의 20% 급등했는데도 지금 33.5달러니까 프리미엄이 꽤 많이 붙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요 스모커에는 악재로, 호스티스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회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 M&A를 통해서 성장 가속화, 그리고 의미 있는 가치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이거 올바른 파트너십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좀 언급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오라클입니다. 네, 오라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정규 거래에서는 0.3% 올랐었는데요. 제가 최종 봤을 때가 마이너스 5.3 했는데 지금 몇 %예요? 마이너스 8.93.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그냥 시간에. 시간 내에서 지금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대체 어떻길래? 우리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 너무 컸던 기업이고 우리가 지난주엔가 오라클 주목 이 기업에서 다뤘잖아요. AI 투자하려면 오라클 사라. 이 기업의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던가 뭐 구글 클라우드라던가 뭐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저라든가 얘들의 그 성장 궤도는 따라가니까 얘를 사라, 뭐 이런 의견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실적이 뭔가 이에 부응치 못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예상을 조금 밑돌았어요. 사실 뭐 예상에 부합했다라고도 볼 법도 한데 일단 네, 약간 좀 미흡했습니다. 조정 EPS는 전년 대비 15.5%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로만 보면 일단 매출이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생각보다는 덜 쓰고 있구나라는 건 좀 예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게 주가가 급락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요 OCI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데 매출 전년 대비해서 66%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분기에는 76%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막 기대했던 거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오라클이 이런 클라우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만큼 아마 오늘의 실적 공개와 함께 일종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아마도 이게 장 마감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요 수치와 뭐 요 정도만 가지고 이게 하락 원인이었겠거니 하고 갖고 왔는데 혹시 그 이후에 또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 이야기 한 게 다라면 뭐 내일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더 악재 요인들이 부각된 게 있다면 이건 내일 다시 한번 좀 한두 줄 정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기 배당금은 주당 40센터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분기와 같으니까 뭐 배당에 있어서는 뭐 큰 호황치는 아니었을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세 둔화 이 부분이 좀 가장 컸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은 됩니다.